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할 것은 화공기사 단기 총 정리거든요. 그래서 화공기사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그동안의 공부를 총 복습한다는 그런 컨셉에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공정제어 개요부터 시작해서 이 각 주제별로 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정제어 개요는 우리가 쉽게 이 한두 문제를 맞추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공정제어라는 것은 공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 결과물을 원하는 품질로 원하는 양, 그게 생산량이죠. 을 얻기 위해서 공정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조작을 한다 이거죠. 조작, 컨트롤이 이제 말이고, 그래서 제어의 결국에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균일한 품질을 얻고, 그 다음에 그 균일한 품질을 얻으면서 운전을 안전하게, 그리고 에너지를 절감하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이게 공정제어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화공기사 문제에 대부분 나오는 거는 공정제어의 목적이 아닌 그런 예로서 나오는 게, 예를 들면 무인화 운전을 위해서 공정제어가 예를 들면 고안되지는 않았다 이거죠. 그리고 생산 계획의 최적화, 이거는 다른 최적화에 관련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는 거고, 장치, 열기관 같은 장치들을 뭐 배열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공정제어의 목적이 아니란 얘기죠. 그 다음에 공정제어의 대상이 되는 공정제어 변수, 우리 요 피제어 변수라고도 하는 이 제어 변수에는 화학 공정이기 때문에 온도, 압력, 유량, 액위 등이 있다 이거죠. 이 액이라는 거는 이 레벨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를 제어하기 위해서 이 제어 변수를 이제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조작 변수라고 그러고, 이 조작 변수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제어 밸브의 개폐량, 열고 닫음에 있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가 있는데, 이 공정 제어 변수에 영향을 주는 외부 변수, 요거를 우리가 외란 변수라고 그런다 이죠. 외란 변수. 이렇게 공정 제어의 어떤 대상이 되는 변수에는 세 가지 제어 변수, 조작 변수, 외란 변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예를 들면 자동차 운전할 때 핸들은 뭐에 해당되느냐? 결국 또는 핸들 또는 사람의 손, 이런 것들은 조작을 하면 조작 변수라 이거죠. 대신에 자동차의 속도라든지 방향, 이런 것들은 제어 변수가 되겠죠. 또 뭐 사물의 예를 들어 가지고 오븐 아니면 에어컨, 이런 것들은 결국 오븐의 온도라든지 에어컨에 들어오는 공기를 온도를 변화시켜 가지고 내가 이 어떤 특정 온도를 맞추려고 하는 제어 변수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다 이거죠. 그리고 화학 공장에서 많이 쓰이는 장치 중인 그 중류탑을 운전할 때는 중류탑의 압력, 그다음에 요 중류탑 위쪽에 그 아래쪽에 요 액위, 그다음에 생산되는 생산물의 조성, 이런 것들이 제어 변수를 다른 말로는 또 공정 출력 변수라 얘기한다 이거죠. 이 조작 변수를 입력 변수라 얘기한다면, 그랬을 때 조작 변수, 제어 변수가 아닌 외란 변수는 뭐냐? 이 중류탑을 처리할 때 들어오는 그 공급물의 조성,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작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중류탑 운전에 외란을 주는 외란 변수라 이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용어 중에 하나가 제어 오차거든요. 제어 오차는 우리가 설정치와 그 다음에 측정치 사이에 어떤 차다. 여기서 설정치라는 거는 제어 변수의 목표값이 되겠죠. 목표값. 그리고 측정치라는 거는 제어 변수를 이 센서를 통해서 측정한 측정값이 되는 거고, 이 제어 오차를 없애기 위해 공정에 변화를 주는 그런 양을 결정하는 거, 그게 바로 제어기가 하는 역할이다 이거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이 제어 오차의 양에 비례해서 이 제어량을 계산하는, 우리가 뭐 피드백 제어라고 하는, 또는 우리나라 말로 이제 데모김 제어라 하는 그 제어기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들을 지금까지 여기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해서 한두 문제씩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제어 루프의 구성 요소에 관한 문제도 이제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제어 루프의 구성 요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설정치와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공정 출력에 나온 이 센서를 통해서 전환돼서 전송된 그런 측정값하고의 그 차, 그 오차를 반영을 해가지고 제어 오차를 반영을 해가지고 제어기가 이 공정 입력을 계산해주고 그것을 이 최종 제어 요소인 밸브를 통해서 공정에 입력을 주면 그것이 제어가 되겠다, 그죠? 이럴 때 제어 루프를 구성하는 거는 제어기, 최종 제어 요소, 그리고 요 전환기, 전송기, 뭐 센서 이런 게 이제 제어 루프의 구성 요소가 되겠다, 그죠? 이 제어 루프에 있어서 컨셉이 열린 루프와 닫힌 루프가 있는데 그 열린 루프라고 하는 거는 제어 동작의 신호가 끊어진 상태라, 그죠? 여기에서 보듯이 이 제어 동작이 나와야 되는데 요거를 사람이 대신해 줄 때 우리가 열린 루프라 그러고, 그 다음에 페루프라는 것은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연결이 됨으로 인해서 이 제어기의 동작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클로즈드 루프 또는 페루프라고 얘기를 한다, 그죠? 그리고 이제 화공기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골 문제가 요거거든요. 뭐냐면 제어의 목적이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이거죠. 하나는 조절 제어. 조절 제어라는 거는 이 외부의 교란이라는 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외부의 어떤 영향에 의해 가지고 내가 제어하려고 하는 변수가 영향을 받는데 그 영향을 극복해 가지고 원하는 설정 값에 그대로 유지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는 제어, 그게 레귤레터리 컨트롤 또는 조절 제어라고 얘기를 한다, 그죠? 반면에 추종 제어라는 거는 이 설정값이 시간에 따라 변한다, 그죠? 설정값이 변할 때 그 설정값을 잘 추종해 가는 거, 그게 이제 서버 컨트롤 또는 추종 제어라고 얘기를 한다, 그죠? 이 두 개의 차를 이해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어기의 성능은 이 둘 다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가 없고 서로 타협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어기의 어떤 파라미터 튜닝이 이제 굉장히 중요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제어는 일단 피드백 제어거든요. 데모김 제어. 데모김 제어라는 건 뭐냐? 현재의 제어 변수를 측정을 해가지고 이를 설정값하고 비교를 하고 그 차이, 그 제어 오차라고 하는 이 제어 오차를 바탕으로 제어를 하는 게 피드백 제어라 이거죠. 그런 반면에 피드포워드라는 거는 우리가 안먹임 제어라고 그러거든요. 안먹임 제어. 여기서 안먹임이라는 얘기는 뭐냐? 외부 교란을 갖다가 일단 측정을 해서 이 외부 교란이 공정에 여기에 어떤 외부 교란이 들어오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그 영향을 미리 감지를 해가지고 보정을 해주는 그런 제어를 우리가 피드포드라고 얘기한다 이거죠. 또 하나 뭐 화공기사에는 잘 안 나오지만 모델 예측 제어라는 거는 공정의 어떤 다이나믹 모델을 구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복잡한 공정을 컴퓨터로 제어하는 방법이 모델 예측 제어가 되겠습니다. 자, 제어 요소에 이제 센서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센서를 통해서 측정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온도죠. 그러면 온도 측정을 하는 그런 그 센서에 이 서머커플이 있다 이거죠. 서머커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른 두 개의 어떤 그 전도체를 결합해 가지고 그 어떤 열의 차에 의해서 발생되는 전류를 이용해 가지고 이 온도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두 개의 어떤 그 금속, 예를 들면 뭐 백금이냐 아니면 백금과 다른 거의 어떤 혼합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타입이 여러 개가 있고, 일단 백금이 들어가 있는 쪽이 온도가 제일 높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럴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예를 들면 이 C100,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C100이거든요. 예.
C백이 이런 효과를 이제 발견을 했다 이거죠. 아, 두 개의 다른 그 금속을 그 결합을 시켜가지고 하나의 루프 안에 놓으면 이게 그 온도에 따라 가지고 전류가 생기는구나. 이게 C백 이펙트라 이거죠. 그랬더니 거기에 또 요 펠티어, 예. 펠티어는 뭘 발견을 했냐면 거꾸로 이 전류를 줬을 때, 기전력을 줬을 때 이 C백 효과와 반대대로 정기적인 어떤 온도 변화가 생기더라라는 게 펠티어고요. 그다음에 톰슨은 뭘 했느냐? 이게 기전력과 온도의 어떤 변화가 서로 이렇게 이 선형적이다라는 걸 발견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기억하실 거는 이런 C백, 펠티어, 톰슨 이게 전부 다 이 온도를 재는 열전대랑 관련돼 있는 그런 현상들이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다 이거죠. 그럼 온도를 측정을 했으면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이제 유량을 측정하는데 유량을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차압 유량계라 이거죠. 차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점의 압력 차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정기적인 신호로 변환을 하는데 그 두 점의 압력 차는 유량의 차에 따라 생긴다 이거죠. 또는 실제 어떤 압력의 차에 의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압력의 차를 이용하는 그런 측정에는 액체의 유량 아니면 액위 그리고 절대압을 우리가 측정하는데 이 차압 전송기를 사용할 수가 있다 그죠. 기체 부분 압력인 것을 측정하는 것은 차압으로 측정할 수가 없다 이거죠.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거든요. 차압 전송기로 이 측정 불가능한 것은 기체 분압이라 이거죠. 어쨌거나 이 차압 전송기 중에 유량을 측정하는 거는 이 이런 유로에 이런 뭐 피토관 같은 거 이런 거를 설치를 해서 여기의 압력과 여기 압력의 차에 의해서 여기에 흐르는 유량을 우리가 계산을 한다 이거죠. 그때 저기에 설치하는 그런 차압 유량계에 설치하는 저런 유로에 설치하는 거는 오리피스 또는 벤츄리, 피토관 등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유량을 측정하는 또 다른 방법 중에는 코리올리스 미터가 있다 이거죠. 코리올리스 미터는 질량을 측정하는 거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다 이거죠. 그리고 유속계는 말 그대로 열선 유속계는 말 그대로 열선을 이용해서 그다음에 와류 유량계는 와류를 이용해 가지고 유량을 측정한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다 이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온도 압력을 내가 열 전대를 이용하였든지 아니면은 차압을 이용했든지 측정을 했다 이거죠. 그리고 이걸 제어기에 보내는 거는 이 전류 신호로 보내거든요. 그게 이제 전환기가 하는 역할이라 이거죠. 열 전대를 통해 가지고 온도를 50에서 150까지 내가 측정할 수가 있다. 그런데 50일 때는 예를 들면 전류가 4mA가 발생을 하고 150일 때는 20mA가 발생할 수 있는 전환기다 하면 이때 이제 이 전환기의 용어가 중요한데 이 입력의 어떤 최저점 요거를 우리가 0점이라고 얘기한다. 0점. 지금 50도씨가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그런 온도다 했을 때 저 50이 0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0에서 150 사이에 예를 들면 100도씨까지의 어떤 폭을 측정할 수 있다. 이거를 이 전송기의 스팬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0점은 이 최소 측정 값이고 그 다음에 스팬은 측정 범위가 된다 이거죠. 그리고 전송기의 이득이라 함은 그랬을 때 이런 측정 범위 지금 나왔지만 150에서 50인 100도씨의 범위 이 범위를 측정하는데 통상적으로 이 전류 신호는 우리가 모든 그 센서가 20에서 4mA, 16 그 mA의 어떤 폭을 갖는 그런 전류를 사용한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득이라는 거는 이 측정 범위를 이 전류 신호 범위를 측정 범위로 나누는 예를 들면 0.16 mA/도씨가 계산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전송기 이득을 알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뭘 계산할 수가 있냐면 예를 들면
이게 12 어떤 측정을 했더니 전류가 12mA가 들어오더라. 아, 12mA가 들어오면 이거는 온도로 바꿨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요 4mA일 때는 50이었는데 12mA니까 8만큼이 더 이 증가가 됐다 이거죠. 그럴 때 이 기울기를 요 이득을 나눠주면 이 계산이 얼마만큼 됐는지가 나온다 이거죠. 근데 50에서부터 그만큼 더 증가를 한 거니까 그걸 더하면 이게 50이 나오고 이게 더해져서 100의 어떤 그런 온도 100도가 이 12일 때는 이 100도가 이렇게 우리가 계산되어질 수 있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이 전성기에서는 이제 전성기의 이득을 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그 전류 신호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온도로 전환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 이거죠. 자, 제어 요소 중에 제어 밸브는 이제 최종 그 조작 그 요소가 되는 거죠. 결국 모든 이 제어는 저 밸브의 움직임을 통해서 나타내는데, 중요한 거는 이 밸브가 그 열리고 닫히는 것이 두 가지 타입이 있다 이거죠. 하나는 에어 투 클로즈가 있고 A2C라고 하는, 또 하나는 에어 투 오픈이 있다 이거죠. 이 여기에 스프링을 이 에어가 들어오면서 예를 들면 누르면 이게 닫힌다 이거죠. 이게 에어 투 클로즈 밸브고, 그러면 평상시는 어떻게 되냐? 평상시에는 열려 있다는 얘기죠. 그 평상시가 어떤 때는 결국 뭐냐면 에어가 차단됐을 때, 그 에어가 차단되는 거는 공장에서는 결국에는 비상 상태가 벌어지는 거죠. 이 전류가 끊어지면 에어 공급하는 게 끊어지고, 그러면 비상 상황이 되고, 그럴 때 얘는 평상시처럼 열려 있는 거고, 반면에 에어 투 오픈 밸브는 이 에어가 들어오면서 스프링을 위로 올려가지고 닫혀있던 거를, 이렇게 닫혀있던 거를 열게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에어 투 오픈이고, 자, 여기서 지금 이 에어라는 거는 아까 전류 신호가 결국 공기압으로 바뀌어가지고 힘으로 가해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면 저런 두 가지 타입이 왜 있느냐?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가 요런 이 반응기에 온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 냉각수가 이 들어오는 그런 밸브가 있다 이거죠. 그럴 때 이 냉각수가 들어오는 이 밸브는 에어 투 클로즈여야 되느냐, 에어 투 오픈이어야 되느냐.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문제가 발열 반응이 일어난다 그랬거든요. 발열 반응이라는 거는 반응이 일어나면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냉각수의 역할은 뭐냐면, 그럼 적당한 어떤 온도까지만 올라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어의 역할을 해주는데, 이 냉각수가 없어져 버린다. 그럼 온도 제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이 반응기 운전의 안전을 해치기 때문에 결국엔 뭐냐, 발열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비상 상황 시 냉각수 공급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비상 시에 계속 오픈이 돼야 된다 그죠. 그 얘기는 뭐냐, 열려있는 냉각수가 계속 흐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온도를 어느 정도 못 올라가게 해서는, 올라가다가 뭐 멈추기 위해서는 냉각수의 양을 조절하는데, 그거는 이제 냉각수를 조금씩 잠가가면서 조절한다 이거죠. 그래서 얘는 이 에어 투 클로즈여야 된다라는 거고요. 다만 이 밸브가 지금 얘기한 거는 이걸 구동하는 거, 요 구동부,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구동부에 대한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고, 이 밸브 요 플러그가 열림에 따라 가지고 그 유량이 흐르는 특성이 바뀌는 거를 우리는 밸브의 또 이 특성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는 선형 타입이 있고 퀵 오프닝이 있고 등비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등비가 가장 컨트롤 밸브에 많이 쓰이는 거고, 대신 그거는 이 시스템의 설치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거지, 여기서 뭐 이 A2C냐 A2O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건 아니라 이거죠. 그럼 설치 특성이라는 건 뭐냐? 설치 특성이라는 거는 밸브가 원래 그 자기의 타입이 있는데, 그 타입이 그 전체 시스템에 걸려 있는 어떤 압력차 대비 밸브 주변에 있는 압력차에 따라 가지고 특성이 바뀐다 이거죠. 무슨 얘기냐면, 원래 선형 밸브라는 거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 선형 밸브가 전체 그
압력 중에 밸브에 걸려 있는 압력이 변하는 그런 레이쇼에 따라 가지고 특성이 이렇게 바뀌더라 이거죠. 그런데 등비 밸브는 원래 이렇게 생겼던 게 그렇게 바뀌는 정도가 어떻게 보면 일관성을 유지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등비 밸브를 제어 밸브에 많이 쓰이는 그 일반적인 제어 밸브로 많이 쓰이는 것이 등비 밸브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제어 밸브 자체가 요 구동부 액추에이터라는 구동부에 전류 4에서 20mA의 어떤 신호를 줘가지고 밸브를 열고 닫거든요. 그런데 에어 투 클로즈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에어가 들어오면서 즉 전류가 들어오면서 밸브가 닫히는 거거든요. 그럼 평상시에 4mA일 때는 얘가 밸브가 100% 열려 있는 거라 이거죠. 반대로 에어 투 오픈은 4mA가 들어올 때 0%였다가 이 전류 신호가 쭉 증가하면서 0에서 100%로 가는 게 에어 투 오픈이죠. 이 퍼센티지로 나타내지 않고 그냥 우리 0에서 1, 밸브 열림도라고 하는 0에서 1 또는 1에서 0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거죠. 이거는 뭐 100을 곱한 거로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거죠. 예를 들면 에어 투 클로즈다. 에어 투 오픈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거죠. 4에서 20mA, 0에서 100% 이게 서로 선형적으로 증가하면서 같이 증가하니까 누구든지 뭐 이해할 수가 있어서 문제 나올 때는 A2C가 많이 나온다 이거죠. A2C가 25% 열리면 이때 공기압력은 어떻게 되느냐? 자, 전류 신호가 공기압력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제어 밸브가 공기압력으로 작동하는 게 3에서 15 psi다. 그러면 25%가 열렸으니까 결국에는 100%인 게 25%만큼 열리려면 75%가 닫혀야 되거든요. 그럼 75%가 닫히려고 그러면 우리가 요 15 psi, 3 psi의 어떤 그런 그 범위 중에 요 75%만큼이 이미 작동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게 3 psi부터 시작을 하면 결국 그게 얼마가 되냐면 12mA가 된다 이거죠. 또 반대로 이번에는 8mA가 정해져 있다. 그러면 밸브가 열린 포지션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4mA에서 8mA까지는 결국에는 얼마냐면 0.25 정도 닫힌 거라 이거죠. 근데 0.25 닫혔으면 원래 1에서부터 시작해서 100% 열려 있는 거에서 0.25% 닫히니까 궁극적으로 열려 있는 거는 0.75, 75% 열려 있게 된다라는 거죠.